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공공조달 속으로 안내하는 조달인입니다. 오늘 공공조달 법률 2의 2부 강의에서는 조달사업법과 전자조달법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아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점을 살펴보며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달사업법은 단순한 자산 획득을 넘어 사회적 책임 장려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조달사업법 제5조에서는 조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관리 역할을, 제6조에서는 조달 절차 내의 환경, 인권, 고용 등 사회적 가치 반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업체 선정이나 계약 조건 등의 구체적 우대 조항을 둘 수 있는 법적 토대로 기능하게 됩니다. 조달사업법은 사회적 가치 및 정책 목표를 조달 규정 내에 투영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조달사업법 제5조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범정부 조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 주관으로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제도 마련을 심의합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한 혁신제품 구매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등 정책 조율 임무를 수행합니다. 조달사업법 제10조는 투명한 조달을 위해 조달청장에게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부당한 재판매 방지 등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할 수 있는 핵심 정보는 물품의 수출입 거래 자료와 조달기업의 세금 계산서 내역으로 규정됩니다. 공공조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2가지의 종류를 기억하십시오. 조달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이나 다수공급자 계약 등 조달청장이 지정한 제품은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은 필요시에만 선택하여 의무사항 없이 위탁하는 임의조달이 적용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의무 중앙조달 범위와 지자체 및 공기업의 임의조달 원칙에 따른 차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사업법 제12조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여러 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규격물자를 신속 조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달청장이 공급업체와 단가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경유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직접 조달 제품을 요구하여 신속하게 공급받는 유기적 공급구조를 가집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주체는 조달청장이지만 실제 조달 및 대금 지급은 수요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구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제도는 계약 상대 업체 수와 가격 유지 의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은 단일 혹은 소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운영합니다. 반면 다수공급자 계약은 유사 규격의 물자를 2인 이상의 다수업체와 체결해 상시, 경쟁 유도와 조달 가격을 시중가 이하로 낮게 유지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다수공급자 계약은 상호 경쟁을 위해 2인 이상과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동반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조달사업법 제15조에 의거해 물품 납품 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인 직접 지급 방식은 검사 합격 후 수요기관장이 납품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공급업체의 원활한 자금 순환이나 신속 집행 등 효율적 조달을 위해 조달청이 예외적으로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를 운용합니다. 기본 대금 지급 주체는 수요기관이지만 긴급하거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조달청 대지급이 실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대지급 대상을 규정합니다.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품 대금이 대지급 적용의 주요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군부대와 같은 격오지, 재해복구공사 혹은 민간 자금 유동성을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과 조달청장이 미리 협의한 범위 등에서 예외적 활용됩니다. 대지급이 가능한 법정 요건들을 정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사업법 제27조는 조달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엄단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찰 담합, 원산지 허위 표시, 하도급 불법 위탁 등 직접 생산 위반이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입찰 참가 자격을 차단하는 제재를 내리며 위반으로 취득한 모든 부당이득금을 국고로 강제 환수 조치합니다. 위법 행위에 따르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와 부당이득 환수가 조달 공정성을 담보하는 이중 안전망으로 작용함을 기억하십시오.
공공조달 생태계 강화를 위해 수요기관과 공급업체를 고루 지원하는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에는 공공조달 역량 개발원을 통한 직무 교육과 실무 조달 매뉴얼을 보급합니다. 조달기업에는 우수제품,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자격과 수의계약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초기 판로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전자조달법 제5조는 조달 행정의 온라인 전면 전환을 규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장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해 업무를 전자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장은 이러한 범정부적 전자거래가 차질 없이 촉진되도록 기본 대책을 의무 수립하여 가동해야 합니다.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의무는 수요기관장에게 있으며 촉진 기반 수립 의무는 조달청장에 귀속된다는 주체 구분을 정리하십시오. 전자조달법 제6조는 전자공고 원칙을 세웁니다. 국제입찰은 한국어 사용이 원칙이나 영어 병기가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 등록 시 나라장터 게시판 데이터와 첨부된 공고문 파일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반 공고 내용은 첨부 문서인 입찰 공고문을 우선 적용하나 입찰 공고일 날짜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합니다. 입찰 공고 내용은 첨부 입찰 공고문 파일 우선, 날짜는 시스템 우선의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전산상 계약은 서명 합의 후 최종 통보 문서가 도달한 때에 완전히 확정됩니다. 공급업체는 규정된 기한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고 낙찰을 받으면 표준전자계약서에 승인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 후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 데이터가 상대방 기업의 PC 및 조달청 서버에 송신되어 수신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 시기가 최종 확정 송신 데이터가 상대방 전자환경에 유효하게 수신된 도달 시점이라는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에 부합하는 실명 확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자입력 완료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할 내용은 전산 오작동이 아닌 이상 시스템에 한번 전송된 문서는 실제 작성자의 실수나 의사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송신된 것으로 법정 처리된다는 점이므로 제출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에 일단 입력된 문서는 작성자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도달로 간주하는 법적 귀속사항을 기억하십시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는 대리입찰 방지를 위한 하드웨어 통제 장치를 둡니다. 하나의 컴퓨터 기기 PC에서는 오직 한 건의 입찰서만 전송할 수 있는 1PC 1입찰서 원칙을 적용합니다. 제출이 끝난 전자문서는 보안 및 담합 예방 목적으로 임의 취소나 교환, 내용 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컴퓨터의 고유 식별 주소를 확인해 동일 기기의 다중 투차를 기술적으로 원천 통제하는 시행령 기준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금액 오기재 같은 중대한 실수가 입증된 때에 한하여 입찰 취소 신청서 처리가 승인됩니다. 하지만 취소한 업체는 해당 입찰이 유찰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시행되는 재공고 입찰에는 참여 자격이 전면 제한됩니다. 반면 기존 절차가 완전 종결되어 새롭게 진행되는 독립적 재입찰에는 참여가 승인됩니다. 전산 투찰 취소 업체가 유찰에 따른 재공고 입찰에는 불참하나 신규 게시인 재입찰에는 참가가 허용되는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는 비경쟁 절차인 수의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수의계약에는 입찰공고 대신 안내공고, 입찰서 대신 견적서라는 명칭을 의무적 사용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원청의 부도를 막고자 하도급 지킴이 같은 전자적 대금 보장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합니다. 수의계약이 경쟁입찰이 아니라는 본질에 기인하여 변경 사용되는 용어들을 대별하여 정리하십시오. 법적 수요기관 외에 일반 사기업이나 국민도 조달청장의 사용 허가를 얻으면 나라장터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의 기재 오류나 위조 등 허위 사실을 명시했거나 조세 체납이 있는 기업,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로 입찰 참가 자격이 차단된 자는 법령상 승인이 거부됩니다. 지방세 체납이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든 사업자는 나라장터 민간 이용의 법적 승인이 원천 거부됨을 기억하십시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조달 계약 또한 근간인 국가계약법령의 절차적 강제가 준용됩니다. 다만 소유 조직의 공공사업적 특성을 반영해 예외적 사항을 명시한 계약사무규칙을 우선 보충하여 적용합니다. 반면 이 규칙 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공공기관은 재정경제부 소관 운영 규정의 절차를 따릅니다.
공기업 등의 조달이 국가계약법의 기본 토대 위에 세부 계약 사무 규칙을 마련해 유기적 연계를 통해 운영되는 체계를 기억하십시오. 계약 사무 규칙 제7조는 임직원의 조달 부정이나 비위 적발 시 조달청장에게 조달 업무 위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 장관과 조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를 거쳐 6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모든 계약 업무를 2년 이내의 시한으로 의무적 위탁해야 합니다. 비위 발생 시 적용되는 보고 시한 10일, 위탁 조치 기한 60일 이내, 총 의무적 위탁 기간 2년 이내라는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계약 사무 규칙 제8조는 공기업이 연고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무분별한 특혜 계약을 맺어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수의계약이 특별히 허용되는 자회사는 해당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주식 및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독립법인이어야 하며 법적 사업 범위 안에서 한정 적용됩니다. 관계법인과의 수의계약 예외를 한정 인정하기 위한 모기관의 필수 주식 지분 보유율이 50%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조달업체의 절차적 침해를 신속 회복하고자 사후 이의제기권을 규정합니다. 신청을 하려는 자는 원인이 되는 행정행위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혹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최종 통보할 의무를 집니다. 이의신청 성립을 위한 청구 조건 기한과 결과 통보 기한을 연결해 기억하십시오. 기관장의 검토 결과에 이견이 있는 청구인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사를 공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단독위원회가 아닌 조달 전문성과 법적 신뢰도를 인정받는 재정경제부 소속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 심의를 거쳐 명확한 판단과 조정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각 후 재심 청구 가능 기한이 20일 이내이며 관장기관은 재정경제부 소관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국가계약법은 국가중앙관서와 공무원을 기틀로 작동하고 지방계약법은 자치단체와 지역기관들을 규율 범위로 삼습니다. 두 법 모두 사법상 계약에 속하므로 공평과 신의 성실의 의무가 동등히 준용됩니다. 대등한 경제주체 간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므로 기본적인 민법의 일반 사법 조항들이 두 법에 보충 적용됩니다. 두 법령의 실무적 세부 사항의 차이를 살펴보면 국가계약법은 국가적 통일된 조달 및 표준적 계약을 규정하기 위해 43개 핵심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방계약법은 현지 중소기업 우대 및 지역 인프라 성격 조율 등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53개 조문으로 구성됩니다. 두 계약법령 모두 상대방의 합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부당특약 방지와 무효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청렴 의무 명칭에서 국가계약법은 계약 담당자와 직접 나누는 청렴계약서를 쓰며 지방계약법은 지자체 고유의 공정서약을 담은 청렴서약제를 사용해 명칭상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한편 구매 규격사 전공계는 국가계약법은 계약 예규에 규정하나 지방계약법은 시행령에 명시하여 구속력이 강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소액 한도가 국가계약법은 3천만 원 이하인 반면 지방계약법은 5천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지방이 더 유연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면제 기준 금액의 차이를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은 지역 내 연고 유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반면 국가계약법은 퇴직자 중심의 전관예우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나 단체장의 친인족 관련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은 지방계약법에만 존재하는 강력한 제약 조항임을 기억하십시오. 양 법령의 하위규칙 구조도 다릅니다. 국가계약법은 재정경제부 소관하에 적격심사기준 등 독립된 계약 예규들이 분산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이에 반해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 소관하에 단위대 통합 예규인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과 낙찰 자결정 기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